네, 고바우돌이 동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예고를 좀 미리 드렸죠. 날씨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요. 6월이지만 불볕더위가 일찌감치 시작이 됐고 태풍, 장마까지 여름은 특히나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좋겠죠. 광주지방기상청의 김연희 사무관 모시고 우리 지역 올여름 날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 걸음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엄청난 무더위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여름 기온은 평년 작년보다 0.5에서 한 1.5도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체감하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온도를 느끼는 수준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기온을 평균을 한 값을 수치로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온이 1도 이상 올라서 열이 나면 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병원을 부랴부랴 찾게 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역시 평균 기온이 1도만 더 증가를 해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도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폭염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어브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최근에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 여름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랑 수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18년 여름에 전남 지역이 평균 기온이 한 평년에 비교해서 1.8도 정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수는 2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기온이 최대 1.5도 정도까지 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는 덜 더울 것 같고요. 작년 여름보다는 더 더울 것 같습니다. 네. 네. 2년 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도 작년이랑 보통 비교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더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올해도 아주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무더위 예측하는 이야기 하면 또 다른 기준이 아무래도 폭염 일수랄지 열대야 일수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네. 이건 올해 좀 어떨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도 오르고 평년보다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폭염 일수도 열대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요수는 요수 지역 같은 경우에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올 여름 동안에 전라남도 지역은 폭염 예상 일수가 12일에서 17일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열대야 일수는 17일에서 22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수 지역 폭염은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바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 일수만 보더라도 요수가 3일 정도. 고흥은 9일 정도인데 순천과 광양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18일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순천이라든가 광양 지역은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정도 폭염 일수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열대야 일수이기도 합니다. 요수는 과거 3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열대야 발생 일수가 10일 정도인데 최근 10년 들어와서는 23일 정도로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순천이라든가 광양시도 20여일 내외, 고흥은 8일 정도 열대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고흥을 제외한 요수시라든가 광양, 순천 같은 지역에서는 올 여름 동안에는 열대야에 대한 준비,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열대야, 폭염 이런 이야기하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주의가 좀 요구되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장마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도는 네.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왔다가 내일 다시 또 비가 한창 많이 온다고 아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나요? 네, 본격적인 장마철에 내일부터는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는 이미 6월 10일경에 장마철에 접어들었고요. 네. 내일 이제 우리 지역도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비가 시작이 되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도 비가 계속 잦아지는 장마철에 본격적으로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에 접어들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2일 정도 장마 기간이 지속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7월 한 23, 4일 경이면 장마가 이제 끝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아마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한 달 정도는 장마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름 하면은 또 하나의 불청객이 바로 태풍이 또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풍이 정말 많이 와서 네. 저희 집 창문도 막 엄청나게 흔들었던 또 기억도 나고 참 민망했던 기억이 여러모로 있습니다만 7개가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예. 어느 정도로 올까요? 작년 여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만 해서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그 태풍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9개 정도의 태풍이 여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평균적인 수준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태풍은 작년만큼은 아니다. 올해는 한 2-3개 정도가 올 것이다. 이런 또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날씨 예보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더 커지고 있어요. 뭐 생활 네. 전반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상 기후다, 뭐 지구 온난화다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날씨 예보를 하는 게 예년보다 더 어려워졌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실제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특히 예보관님들이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나 그 다양한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강도가 아주 강하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날씨 예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정확도도 뭐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날씨를 예상할 때 기온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압 같은 그런 기상 요소들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뭐 요소 같으면 바다의 영향도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넓게 봐서는 태평양의 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어떤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여름을 더 덥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친 그 지역의 그 바람이라든가 공기 덩어리의 변화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됐는데 저도 네. 학창 시절 때 그 지구과학이라고 하나요? 그 네. 시간이 가장 또 힘들었던 또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요즘에 또 날씨가 이상 기온이다 너무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날씨 예보를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 그 적중도에 따라서 항의 전화랄지 네. 아무래도 날씨에 또 민감하신 직업군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생활에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기상청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예보실에 근무할 때 그 밖에 고추 1년 농사 결실이잖아요. 네. 결실이었던 그 고추를 밖에다 다 말려놨는데 소나기 예보가 틀리는 바람에 1년 농사를 다 망쳤다고 농부 아저씨가 전화를 하셨는데 네. 이제 저마저도 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뱃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어업 활동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객선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그 섬 주민분들. 주민분들까지도 실은 날씨가 나빠지면 배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요. 항의 전화도 오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공부를 거쳐서 왜 기상청에 들어가고 싶으셨을까? 이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실은 과학에 대한 게 좀 몰랐었는데요. 기상청 들어오고 나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구과학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지구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치셔서 네.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재미가 이어지고 대학교 가서는 뭐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까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상청까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시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은 기상청에서 쭉 일을 해오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또 언제가 있을까요? 그 기상청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를 초대를 해가지고 네. 기상청에 오면 예보관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일기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측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강주지방기상청에 신입 직원이 수습 과정을 밟으러 왔는데 이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 강주지방기상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체험 활동을 온 분이 네네네. 입사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아이 때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그 내용이 커서까지 이어지면서 20년 후에는 기상과학자가 되려고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분을 실제로 그분 보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보지는 네네.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 저희 같이 근무를 몇 달간 같이 하다가 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기상청에서 일하길 참 잘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당연히 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또 지역의 이슈입니다. 이게 또 여수에 들어서게 되는데 최근에 기상청장께서도 여수에 다녀가시면서 이 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여수가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네. 기상청 입장에서도 보면 그 기상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940년대부터 여수에서 기상 관측 업무를 시작하게 된 배경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뭐 바다에서 해상 활동이 활발한 곳이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수 시민님들께서 굉장히 기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실제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역시 여수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에는 이제 그 과학관을 만들기 위한 설계 단계, 시작 단계를 시작하게 되고요. 뭐 내년도에 건물이 완성이 되거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전시 시설물들을 안에 넣고 나서 이제 시험 운영을 거친 다음에 2023년 9월경에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아마 과학관에 오시면 아이들이 날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여수 시민들께는 뭐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들 생각입니다. 네.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그 또 후배 기상 과학자들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지역민들의 관심도 좀 클 것 같은데 날씨에 대한 중요성 커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해양기상과학관도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오셨는데 날씨 이야기 전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